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파롱입니다. 중국이 패권국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낮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려 하고 미국은 이에 대항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중국이 미국을 밀어낼지 또는 미국은 중국의 전략을 분쇄할 수 있을지 관심사항입니다.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 간의 세계적인 힘의 대결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각주장이 될 공산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가 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쟁탈전의 현장이 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는 국가가 아시아 태평양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한반도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직접적인 태평양 방어 기지라면은 한국은 간접적인 태평양 방어 기지인 셈이죠. 그리고 한국의 위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자신들의 경제적 부흥으로 한반도 영내 진입을 위해서 외교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으며 한중 관계를 돈독해서 반일본 연합 전선을 구성해 한국이 일본 쪽으로 기우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에서 미국을 밀어내려는 군사 외교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반면 미국은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고 태평양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의 경제적 가치와 잠재력 때문에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을 다시 미국 쪽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FTA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렇듯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과 안보 경쟁은 치열해서 자칫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고 패권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춘 국가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다이빙고 중국의 전 국무위원이 차이나 데일리와 베이징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을 대신해 할 것이며 중국은 미국을 대신할 것이며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세계관 가치와 미국의 그것과는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가치를 세계화 시대의 주도적 가치로 이끌어온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런 국가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중국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꿈입니다. 소위 말하는 중국몽이죠. 그러나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사회를 위한 공동의 규범과 원칙을 보면은 자유경제 시스템의 옹호, 영토 정복 포기, 국민주권의 존중, 인권 중시, 민주적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과연 미국처럼 세계 질서를 이끌고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에 하나 중국이 패권국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인류를 이끌 만한
보편적 가치가 없는 국가라는 점.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인권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세계를 이끌고 나아갈 비전과 힘이 없다는 점. 세 번째, 적국과도 화해하고 적을 우방으로 만들어서 패배한 적일지라도 그들이 다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용을 갖고 상대할 수 없다는 점. 네 번째, 민주주의 가치로 구성된 전 세계를 공산주의 일당 독재 국가가 나서서 지도국이 된다는 것은 매우 모순이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조화 세계론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과연 중국의 국제 질서관이 조화롭고 화해적인지 의문입니다. 중국의 국제 질서관이 결국 중화 질서관이고 화의 질서관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중국이 어떻게 다양한 주권 국가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는지요. 또 중화 질서관은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관이고 화의 질서관은 중국만이 문명국이고 그 밖의 세계는 모두 오랑캐라는 차별적인 세계관입니다. 중국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전통적인 우월의식이 있고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바로 중국의 생각입니다. 이는 민주국가에서 지금까지 누려온 보편적 가치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중국이 패권국이 되면은 국제 질서를 중국 질서 속에 편입시켜서 묶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어느 나라가 중국 지도에 따라가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는 그 어떤 나라도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엄청 많은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냉전시대의 패권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생명자원을 수출하고 유통하는 질서를 창설해서 유지하는 국가였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반대로 전 세계에서 에너지, 식량, 광물 자원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결정적으로 중국의 시대가 올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 이유는 생명자원, 에너지, 식량, 물 등이 절대 부족해서 패권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키신저 박사는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키는 문제와 인류를 이끌 만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국가, 그런 나라가 세계의 패권국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시대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